네, 반갑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마감 시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일단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끌려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보였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좀 끊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앞으로 잘 움직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1.8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저항대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2350포인트 근처로 근접하게 되면서, 글쎄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 또는 이제 살짝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음 주는 만기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대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그 시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정도는 약간 좀 서주거나 아니면 변동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오늘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준다라면 주가는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도에서 매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과매수까지 들어가 주려면 주가 상승률은 적어도 여기 2400 한 20포인트, 3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포인트까지 나오려면 어떤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 이상의 포인트가 일단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하락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들을 또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종목들 조금 더 또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종목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든 이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은 1.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뭔가 아직 좀 부족해 보이죠. 왜냐면 코스닥이 10월 한 달 동안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보죠. 자, 코스닥이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해가지고요, 직전 고점 라인 때 이제 870이나 88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종목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플러스권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었던 종목들은요, 당연히 플러스권 넘어가게 될 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간 종목들도 플러스권을 넘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려갈 때는 일단은 종목을 구성을 잘했다라면 하락은 제한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요, 설설 올라가지만 종목들의 상승 반등폭은 굉장히 크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빵빵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그런 조금 내려갔었던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들은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계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주식이란 것은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돈을 잘 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잘 지켜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들도요, 지금 2000억대, 아침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2000억 정도까지만 만들어지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네,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 것 같고요. 얘네들이 말을 너무나 잘 듣는 모습이라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그래도 2000억 정도 순매수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700억 순매수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수급의
수급의 동향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분위기들은 일단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을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들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네,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샀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시장 더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좋게 만들어주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개를 이제 매수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SK 하이닉스, LG 화학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8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들 살짝 보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6,000원대 초입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아마도 좋은 흐름들을 아마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인버스는 매도가 들어갔고요. 대신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또 이런 장에서도 또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또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주춤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 좀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모습들은 일단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부분들, 또 얘네들이 주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조금 받으면 더 좋은 추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뭐 물론 부품주들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대형주 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일단 바로 들어가서 매수한다거나 또는 뭐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거 한번 보죠. 외국인들 동향도요,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신풍제약 매수가 있었고요. 셀트리온 아침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없죠. 네, 그 다음에 SK케미칼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셀트리온은 반등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은 28만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단기적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 거 네이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도를 했는데 매도 수량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이 받아주고 또 개인들이 받아주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쪽은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기대치만큼 그렇게 잘 가고 있는지는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들은요, 네이버 순매수예요. 개인들은 네이버를 순매수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곧버스를 매수했어요. 이제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베팅을 좀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좀 드는데 글쎄 물량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은 인버스 쪽 매수가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는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다 매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개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받아서 끌어올려 간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현상을 보시면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다가 반등 나올 때 팔아치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라면 뭐 괜찮지 않나?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네, 뭐 지금 업황 개선했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이 개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포스코에 대한 매수는 과감하게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관 쪽에서 아마 포스코 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포스코에 대한 매수는 일단은 좀 들어와주면 좋겠지만 안 들어오고 그냥 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수급에 대한 매매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 매매 주체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매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목들, 그런 쪽에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편 나누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수급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배당주라든지 또는 우량주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변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변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더 긴 이야기는요,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있죠?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시면 같이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장 편안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